혹시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셨나요? 아니,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말이죠. 정말 답답하셨을 겁니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처럼 냉난방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엔 부담이 더 큽니다.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쑥 올라가면서 생활비 부담이 정말 크게 느껴지곤 하죠. 그런데 많은 분이 전기요금을 줄이려면 무조건 꾹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하세요. 에어컨도 마음대로 못 켜고 가전제품도 아예 쓰지 말아야 할 것 같다고 느끼시죠? 왠지 불편을 감수해야만 절약이 가능하고 고생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만 살짝 바꿔도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속에 전기요금을 올리는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죠. 바로 전기요금 절약 방법 추이까지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건 전부 다 빼버리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알짜 정보만 모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미 절약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놓치고 있던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기전력 차단입니다. 많은 분이 가전제품 전원을 껐으니까 전기 사용도 멈췄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 대기전력이 가계 전기료의 무려 10%나 됩니다. TV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셋톱박스까지 사용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콘센트에 꽂혀만 있다면 전기를 계속 잡아먹습니다. 이게 바로 무서운 대기전력인 것이죠. 하나하나는 아주 적어 보일지 몰라도 집안에 이런 기기가 여러 개 쌓이면 한 달 기준으로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특히 늘 꽂아두는 멀티탭이나 충전기가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줄줄 새고 있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플러그를 뽑는 것이지만 매번 그러기 번거롭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을 사용해 보세요. 외출할 때나 잠들기 전 스위치 하나로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확실히 막을 수 있죠. 작은 딸깍 소리 한 번이 돈을 벌어줍니다. 두 번째는 에어컨 온도를 딱 1도 올리기입니다. 여름철 요금이 폭탄처럼 돌아오는 이유. 역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에어컨이죠. 빨리 시원해지고 싶어서 온도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실내가 덥다고 무조건 18도로 맞추면 에어컨은 목표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무려 최대 전력을 계속해서 쏟아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온도를 단 1도만 높게 설정해 보세요. 에너지는 약 7% 정도 절약되지만 전기 사용량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 26도로 하던 걸 27도로 바꾸기만 해도 전기요금 부담은 확 줄어드는 법입니다. 여기에 선풍기를 함께 돌려보세요. 공기 순환이 빨라져서 훨씬 더 시원합니다. 세 번째는 냉장고를 60%만 채우는 겁니다. 냉장고는 365일 내내 돌아가는 가전이죠. 사용 습관에 따라 요금 차이가 꽤 큽니다. 음식물로 내부를 빽빽하게 채워두면 차가운 공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냉장고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며 고생하게 되죠. 핵심은 냉기가 잘 돌아다닐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음식물은 60% 정도만 채우는 게 가장 좋아요. 음식물을 적당히 정리해 여유를 주세요. 냉장고 성능도 좋아지고 요금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문을 자주 여는 것도 금물입니다. 6초간 열면 온도를 낮추는데 30분이나 걸려요. 네 번째는 세탁을 한 번에 모아서 하는 겁니다. 세탁기는 정의는 물론 물까지 함께 쓰죠. 빨랫감이 조금 나올 때마다 자주 돌리면 그만큼 전기를 쓰는 횟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세탁기 에너지의 90%는 물을 드는 데 쓰여요. 어느 정도 모아서 한 번에 돌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세탁기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작동 횟수를 줄이는 것이니까요. 되도록 찬물 세탁 코스를 활용하시면 전력 소모를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조명은 집 안 곳곳에서 매일 쓰기 때문에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비중이 꽤 큽니다. 오래된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쓰신다면 LED 조명으로 바꾸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절약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LED는 소비 전력이 형광등의 절반 수준이고 수명은 무려 5배 이상이나 더 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이득인 셈이죠. 집에서 가장 오래 켜두는 것일 조명부터 하나씩 바꿔보시면 효과를 체감하실 겁니다. 여섯 번째는 밥솥 보온 기능을 줄이는 겁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보통 밥을 지은 뒤 하루 종일 보온하시죠. 그런데 이 보온 기능이 전기를 정말 많이 써요. 전기밥솥은 주방의 전기도둑이라고도 불리죠. 반나절 이상 보온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생각보다 전기 낭비가 매우 심각해집니다. 남은 밥은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보세요. 먹을 때 데워 먹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밥맛도 더 좋고 요금도 아끼는 일석이조죠. 7번째는 전력 사용 시간을 분산하는 겁니다. 전기요금은 단순히 양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썼는지도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 가전을 한꺼번에 돌리는 건 피하세요. 순간 전력량이 치솟으면 누진세 위험이 커집니다.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세탁기와 청소기를 동시에 돌리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전기를 많이 먹는 가전은 시간을 나눠서 분산해서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매달 쌓이면 꽤 큽니다. 자, 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을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덮거나 불편하게 지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습관을 하나씩 고치면 됩니다. 대기 전력을 차단하고 온도를 조절하세요. 냉장고를 정리하고 세탁물을 모으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달라집니다. 당장은 미미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생활비는 결국 이런 디테일한 습관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법입니다. 고정비 절약은 가장 확실한 재테크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딱 하나만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는 기분 좋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